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하루의 시사 뉴스를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조폐공사가 인쇄해내는 돈은 법정화폐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류와 같은 이런 화폐들을 가상화폐라고 부르지요. 실상이 아니고 가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방송사마다 약 1200개가 넘는 비트코인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둘째치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것만 묻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화폐인지 아닌지, 왜 디지털 기술을 화폐라고 불러서 혼란이 야기되는지, 왜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는지, 물론 여기에도 정치적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8년도 다 기억나시죠? 가상화폐가 처음 소개된 해입니다. 정부와 월가에 대한 실망이 강물처럼 흐르던 시기죠. 제가 방송에서 중국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반도체 투자가 1조 위안 넘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새 디지털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이 질문과 함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이례적인 강한 표현으로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참여연구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간의 Fire and Fury, 분노와 화염이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어서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 연결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는 세금 도둑 잡아라 시간이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와 함께 오늘 국회 개헌 특위 예산과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얘기가 전문이지 시간 목요일 4부에 이어집니다. 가상화폐 이게 신세계인지 신규류인지를 주제로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물으라. 오늘 상당히 분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참담한 얘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담하다고 들으셨습니까? 이 희생양 코스프레가 도를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들으면서 네.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범인은 다시 현장에 나타난다. 범인은 다시 현장에 나타난다.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문을 읽으면서 네. 이것은 이 권력을 사유화해보고 네. 이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봤고 네. 역사 뒤집기를 해봤고 네. 보복 정치를 해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였다. 그리고 보수 괴멸이 아니라 네. 진보 괴멸을 겨냥한 예. 정치 공작을 해봤던 사람. 예. 그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사람만이 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끔찍한 네. 입장 발표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어떤 의미에서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정쟁을 해서 예. 본인이 어찌 보면은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수의 결집을 재촉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본인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모든 의혹들, 네. 다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있고 네. 검찰에 들락날락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단 한마디의 사죄나 언급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이것을 끊임없이 정치 공작이고 보수 괴멸이고 짜맞추기 수사고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자신을 목표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해봤던 경험자, 범인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범인은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어제 발표된 설명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치 10년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쓰셨던 유서의 입장문과 비슷한 내용이 되어 있다. 이게 표절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MB가 위기 상황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의 틀을 좀 베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요. 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뉴스를 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 수사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나한테 물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비슷한 측근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사과하신 게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은 네. 2009년 4월 때 한번 하셨습니다. 네. 그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돈을 받아가지고 예.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받은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게 예. 짝이 없습니다. 예.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혹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네.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예. 저의 부탁을 받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네네. 거듭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여 진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MB의 사과는 뭡니까 이제? 제가 자기에게 물으라고 하면서 네. 사과나 사죄는 전혀 없는 것이고 네. 오히려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죠. 대결을 하겠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예. 그 MB가 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다지도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이 아마 자신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큰 정치인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닌가. 이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살리에르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9년 4월 7일 정상문 비서관이 이 돈을 받은 게 드러나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과문, 입장문을 발표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유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MB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절을 할 정도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정말 대결 국면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 어떤 그 틀을 베낌으로서까지 네. 본인이 정치 보복으로 죽음까지 내몰았던 노무현 대통령을 예. 또 한 번 모욕하는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큰 정치인에 대한 살리자르의 어떤 질투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글로서만 간접적으로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예.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께서 개인적인 분노를 표하셨지만 네. 이건 저는 개인적인 분노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그거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모욕이고요. 예.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격한 말씀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우리는 이 권력형 비리와 적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쫓아왔습니다. 네. 그 쫓은 결과 책임자가 MB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 네. 바로 MB의 이런 궤변에 가까운 입장 발표 이전에 김백준과 김진모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 이 참모들과 수기 끝에 이런 궤변의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 입장문을 봤을 때 철저하게 본인이 농락했던 국정을 농락했던 본인의 입장대로 쓴 것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격하게 반응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YTN 뉴스 제가 우리 강 의원님과 연결하기 전에 TV로 이제 뉴스가 나갔는데 그게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도 나갔습니다. 네. 야당의 입장이 어떻게 대충 나오냐면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국론 분열을 더욱더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소위 말하는 적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무 말 대잔치에 선보고 계신 분이 홍준표 대표신데요. 예.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있고 예.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우리의 사법 질서가
작동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건을 네. 마치 하나의 정쟁으로 네. 보복으로 이렇게 분단하는 것 자체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성하고 사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YTN 뉴스에 어떻게 나갔냐면 멘트가 마치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는 것처럼 화를 내시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조금 예의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분 그 대통령께서 중국에 국분 방문했을 때도 예. 아베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련이라는 표현으로 네. 국가 원수의 그 국빈 방문을 좀 깎아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전히 같은 컨셉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검찰이 절차에 맞게끔 법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를 하고 보복 정치를 일삼았고 했던 것이 본인이 했던 것처럼 검찰을 손에 쥐고 움직였던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런 입장문도 나왔고 그런 것처럼 우리 정부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해서 더 그런 입장이 대통령께서 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재호 늘 푸른 당의 대표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늘 푸른 한국당요.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측근 관계라는 건 다 아시는 건데요. 네.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특활비 있으면 노무현 정부 특활비는 왜 조사 안 하냐. 똑같은 국정원 시스템이었는데 그리고 계속 끌고 가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정치권 진흙탕 되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 될 거다. 문 정치 보복에 유혹을 느끼더라도 보복의 꼬리를 꺼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 인터뷰 들었는데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는 분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예. 과연 그렇게 결벽증이 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신지 예. 국민들이 검찰이 밝힐 거라 생각하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국정원장과의 독대도 금지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일체 없었다라고 예.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거 명확하게 했고 네. 심지어 청와대 특활비를 썼던 것까지도 네. 국가기록원에 다 보관되어 있다고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 똥 묻은 개가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나 개까지도 다 이렇게 똥 묻은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왕의 남자였던 이재호 대표께서도 이제는 좀 더 예. 정치 원로로서 점잖은 입장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이재호 의원한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활비 상납받은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도 없다. 우리는 돈을 썼지만 돈을 안 썼다. 이런 이상한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름대로 해석은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또 주장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640만 불 수수 사건 이야기를 또 지금 들춰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방어용 제어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진짜 이렇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타기를 해도 정말 한두 바가지를 타는 게 아니라 한강물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정말 심각한 물타기인데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검찰에서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인들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 들고 나오는 것은 네. 이것이야말로 정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강 의원님, 이게 사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는 표현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게 정치 보복적으로 보인다, 성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그 일부가 어느 정도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지만 그러면 이 정치적 부패와 부정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특정하지 않고 우리 정치사 속에 숨어 있는 정말 이런 오래된 적폐들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시지 못했던 정말 하시려고 하셨던 그거를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비춰주려는 노력은 또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실까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권력자의 의지에서 좌지우지 됨으로써 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정의가 우뚝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의가 파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예.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이고 네.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저는 적폐를 청산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가 저질렀던 권력형 비리가 있고 네.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 앞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정의를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 정의와 부정의의 싸움이지 예.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예. 그들이 그런 정치 보복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 정의를 세우는 과정 자체도 그렇게 정치 보복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당 바른정당이 통합은 했지만 소위 자유한국당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정의로운 이야기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양정철 선배도 우리 팀이다 이렇게 저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랬습니다. 양 비서관께서 귀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고 앞으로 어떤 행보가 예상이 됩니까? 예, 저도 그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 5년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홍보기획 비서관실에 있을 때 저 비서관이셨습니다. 저는 행정관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친한 사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오면 이 대통령 밑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은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지, 예. 한 사람에게 모든 게 좌지우지 되는 네. 제2의 권력자가 있는 형태로 청와대가 굴러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낡은 프레임으로 자꾸 양정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양정철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박근혜, 이명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잠재해 있는 모든 어떤 적폐청산에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3496번님이 이렇게 글을 보내셨어요. 국민들이 언젠가 이 정부를 적폐 정치 보복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선고로 심판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애쓰시고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여당 의원으로서 정말 정의에 입각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옵니다.